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허 취득 공시를 쉽게 설명드리는 공시즉색의 BLT 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그 공시즉색은 되게 주가도 굉장히 높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회사입니다. 레고캠바이오. 네, 공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날 6월 28일 날 미국 특허를 등록받았다라고 레고캠바이오에서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Compounds Comprising Self-Immolative Group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공시사항을 확인을 해보면 자가 희생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다. 네, 자가 희생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그러니까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차세대 표적 항암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항체 약물 결합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 중에 이제 차세대입니다. 그래서 셀프 이몰라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딘가에 이제 가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폭발을 하거나 뭔가 뭐 진짜 폭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효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리거나 뭐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 독자적 링커 기술에 대한 특허로 기존의 링커 구조를 개선해서 ADC,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의 생체 내 안정성 및 약물 방출을 향상시킨 내용을 포함한 특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생체 내에서 안정성. 그러니까 그 ADC라고 하는 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표적에 도착했을 때 약물 방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 취득 일자는 6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본 특허를 활용해서 여러 적응증을 대상으로 차세대 ADC 치료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 여기 현재 다양한 항암 타겟을 대상으로 글로벌 제약사 및 해외 국내 제약사들과 글로벌 기술 이전 목표로 공동 개발 또는 물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보온 특허는 미국, 중국에 등록됐고 PCT를 통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제 특허 출원입니다. 국제 특허 출원. 세계 특허 아니에요. 네, 국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유럽 등 총 10개국에 진입한 상태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이 등록이 된 게 굉장히 희소식입니다. 일단은 지금 팩트 체크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요 특허 Compounds Comprising Self-Immolative Group이라고 하는 게 6월 14일 날 메일 노티스 오브 어라운스 그러니까 미국 특허청 화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 특허청에서 이거 허용해 줄게 했는데 27일 날 이제 fee 그러니까 요금을 납부했다라는 거죠. 예, 그 잘 받았다라고 미국 특허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잘 등록이 된 거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주요 연구 분야가 ADC, 그러니까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 자, 표적 여기 표적 있죠, 표적. 그래서 표적 항암제 관련된 컨주올 이게 이제 상표 등록을 받았고, 그다음에 항암제, 그다음에 항생제, 항응열제가 있는데 뭐 항암제랑 항생제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슈퍼박테리아 같은 거를 대항하는 게 뭐 항생제고, 그다음에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거. 자, 그리고 항응열제는 이게 이제 그 뭐 뇌졸중,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뭐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동맥경화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이제 피가 굳는 거를 방지하는 게 항응열제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핵심적인 그런 타겟을 삼고 있고요.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는 컨주올이라고 상표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차세대 ADC,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다. 이 ADC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항체랑 약물이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림 나와 있지만 그림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고, 여기 이제 김 대표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게 저도 그걸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항체가 있고 항체는 항원 항체 반응 때문에 어딘가로 가서 이렇게 그 항원을 찾아가서 뭔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타겟을 찾아가는 게 요 항체 부분이고, 그다음에 약물이 이제 그 항원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가가지고 약물이 그 암세포, 암세포 쪽에 딱 가가지고 그 암세포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유도미사일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도미사일도 보면은 유도항법부가 있고, 그다음에 연료부가 있고, 탄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쭉 이렇게 따라가서 유도 장치에 의해서, 그다음에 앞에 탐색기도 있고, 그래서 이 유도 미사일이 쫙 앞에 따라가가지고 뭐 열을 감지하든 뭐를 감지하든 하여튼 쫙 따라가가지고 이 탄두부가 그때 가가지고 빵 터지면은 이제 그 적 기체를 소멸시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DC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그 유도미사일 같은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회사 김 대표님이 설명 아주 잘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레고캠 바이오는 2006년 설립돼서 2013년도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적정 단계까지 개발한 후, 이게 중요합니다. 적정 단계까지만 일단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제약사나 국내외 제약회사에다가 기술 이전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DC 기술 등의 원천 기술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연결 대상 종속법인으로는 의약품 제조기업인 레고캠 제약이 있습니다. 의약품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좀 빠졌는데, 뭐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7월 4일 기준으로 오늘 좀 빠졌는데, 어저께 한미약품에서 그 어디였죠? 얀센 쪽에다가 원래 이런 방식으로 적정 단계까지 한미약품에서 만들었던 게 얀센의 기술 수출이 됐는데, 기술 이전이 된 거죠. 그래서 얀센 쪽에 넘어갔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깨져서 다시 한미약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어저께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는 좀 꽤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하지만 뭐 그 사건과 요 회사의 그 실적과는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뭐 내용을 보니까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덕에 있고요. 대전시. 그다음에 종업원은 94명, 대표이사 김용주 대표님이고, 종업원도 꽤 많고 거의 다 R&D 인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전문의약품, 자회사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전문의약품.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의한 매출 포션이 전문의약품만큼이나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R&D를 한 다음에 기술을 팔았다라는 게 실적으로도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연역에 보면 타케다라고 하는 일본 회사한테 ADC 기술 이전을 해준 그런 것도 최근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이 ADC 노하우 기술, 레고캠 바이오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돈 받고 이제 해외에다 파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ADC 원천 기술이라고 해서 지금 내수 수출 이 표에 보면은 ADC 원천 기술은 지금 100%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연구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그만큼이나 실력이 있다, 연구개발 실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내수 반, 수출 반입니다. 그래서 해외 회사들이랑도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고 있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액이 2016년 167, 2017년 221, 2018년 252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 3월까지 매출이 거의 100억에 가까워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아마 올해 실적이 아마 작년을 넘을 수도 있고요. 네, 물론 뭐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빨간색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조차도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감소폭이 줄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주목받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에서 이번에 특허 받은 미국 특허의 출원 공개 그런 공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출원 번호가 나오고 발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김용주 대표님께서 이 연구자들을 다 발명자로 이렇게 기여한 사람들을 다 기록을 해주시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화예요, 이런 건.
자, 그리고 Foreign Application Priority Data, 이게 이제 국내에서 요 특허랑 관련돼 있는, 요 미국 특허랑 관련돼 있는 특허가 뭐다. 그래서 끝자리가 161로 끝나는 특허가 한국에서 관련돼 있는 특허고요. 이게 이제 161로 끝나는 2015년 5월 26일 날 출원된 특허고요.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 네. 그 다음에 전체 청구항 수는 총 27항입니다. 네, 바이오는 원래 이렇게 청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발명의 명칭이 자가희생기를 포함하는 화합물이다 나와 있습니다. ADC, 항체 약물 복합체,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션, 항체랑 약물이랑 복합돼 있다 이거죠. ADC는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에 독소, 독소가 바로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소를 결합한 후 세포의 내부에서 독성 물질을 방출하면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하는 표적 지향성 신기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항암제, 좋은 항암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신 기술이 바로 AD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항암제들을 위해서 부작용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거죠. 타겟팅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항체 약물 복합체 ADC의 기본 구조는 항체, 링커, 저분자 약물, 이게 독소예요. 그러니까 항체랑 약물이랑 링킹 해주는, 연결해주는 링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링커는 단순히 항체와 약물을 연결시켜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체내 순환 시에 안정하게 타겟 세포까지 도달 후 약물이 세포로 들어가서 항체 약물 간 해리 현상, 여기 보면은 효소, 엔자임에 의한 가수분해에 의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의해 약물이 잘 떨어지면서 타겟 암세포에 약효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항체랑 링커랑 약물이 있는데, 근데 중간에 이 항체가 이제 그 항원까지 가는 그 중간에 링커가 끊어져 가지고 이 톡식, 저분자 약물, 이 독소가 끊어져 가지고 어딘가에서 딴 데서 이제 다른 세포를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링커의 안정성에 따라서 항체 약물 복합체의 효능 및 전신 독성 등의 안전성 면에서 링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2010년도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ADC의 링커는 크게 비절단성과 절단성 타입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경 기술이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 특허 청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술 이해를 위해서 조금 봐야 될, 아까 전에 161로 끝나는 한국 특허예요. 그래서 이미 뭐 예전에 레고캠에서 등록을 받아 놓으신 거고. 자, 그래서 청구 범위 1항 돼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거는 최종 등록된 미국 특허 청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어로 또 설명을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얼마나 이게 바이오라서 그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설명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화학식에서 보면은 G는 글루크로나이드 기 또는 이 유도체이고, A는 이게 이제 바이오 물질이다 또는 계량된 바이오 물질이다. 여기가 A예요. 여기 G랑 A랑 L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L은 A와 자기 희생기의 W가 자기 희생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 R1, R2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알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붙어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원소라고 보셔도 되고 분자라고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 희생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나오지만 여기 엔자임에 의해서 가수분해, 그러니까 물이 더해져서 분해가 되는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요게 W가 공유 결합에 의해서 연결해주는 링커다. 그러면 얘가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링커가 A를 잡아주고 있는데 링커가 W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W랑 L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청구항은 그렇고요. 문제는 이제 이 출원 당시에 기재된 이 청구항이 그대로 등록됐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출원 일자가 2015년이었고 특허청 선행기술조사하는 우리 특허청 심사관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제프리 스콧이라는 그 분이, 연구자분이 2010년도에 이미 이런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이 봤을 때는 이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글루크로나이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발명에 대해서
이 논문이랑 다른 부분이 뭔지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의견 제출 통지서를 냈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래서 청구항은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청구항이 아직 그 뭐 미국에서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효과는 본 발명에 따른 자가희생기를 포함한 화합물은 목적하는 표적에 대한 기질 특이성을 갖는 단백질 및 뭐 활성을 갖는 활성제, 아까 전에 그 약물, 독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를 포함하여 질환을 유발하는 세포에 과발현되는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과발현되는 단백질에 이게 이제 암세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종양이나 이런 거에 결합을 해서 그래서 그 저기 항암 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면 1에 보면은 요 특허의 도면 1에 보면 미국 특허에서도 이게 도면 1이에요. 그래서 도면 1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베타 글루크로나이드의 링커가 이제 베타 글루크로나이드라고 하는 이런 계열의 물질인데 이 링커로부터 활성 약물이 방출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탄이 이제 날아가서 그 표적이 되는 암세포 쪽에 이제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링커와 그 아까 이제 자가 희생기가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장편인데 이게 그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여기 특허에서 나오는 게 보면은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지금 ADC109, 그 다음에 ADC110이라고 하는 그 레고캠에서 요번에 만든 이 물질, 요번이 아니죠.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당시에 만든 물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투여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위에 보면 허셉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게 동그란 겁니다. 허셉신은 로슈에서 나온 대표적인 표적 항암제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이게 이제 위암이랑 유방암 쪽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친 표적 항암제인데 근데 허셉틴보다 효과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ADC109, ADC110 이 그래프가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 마우스 물론 쥐에서 실험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희망을 걸면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의 소멸된 정도로 이렇게 효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게 도 11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일단은 청구항 자체는 기존에 공개된 논문에 의해서 청구항 자체가 이렇게 원천 특허급으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고캠 바이오에서 만든 이 그 ADC 같은 경우에 자가 희생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요게 굉장히 효과가 잘 나올 경우에는 이 회사 히트 상품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리 히트 상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임상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임상도 뭐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있으니까 임상 통과하고 이게 상용화 될 때까지는 되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잘 되면 되는데 기술 이전에서 중요한 게 바로 미국 특허, 유럽 특허, 중국 특허, 일본 특허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레고캠 바이오 공시즉색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